일타 클래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때론 방향의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꼭 참고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목적지까지 단기간에 가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양구는 11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강의를 했고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우리 시험에서 1차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출제 방식, 합격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의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학습하는데 이게 뭘 하는 과목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까? 이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비트코인이 좋을까? 금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아파트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1년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끝없이 상승하고 있죠.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상승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파트를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공급하면 되겠죠. 토지가 있어야 아파트를 공급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니 갑자기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든지 임대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되느냐 또는 많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따라서 개론이라는 과목은 이러한 영역들을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뤄볼까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금이든 무엇이든 가격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은 어쩔 수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규제를 완화시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정책에도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주식과는 다르죠. 금하고는 다르죠. 상당히 고가품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괜히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실제 등기는 하지 않으면서 가격만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거래가로 신고가 되어버리면 이 아파트 값은 10억이 아니라 12억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에 투자를 하는 자들은 12억을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가격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죠. 그것이 감정평가입니다. 자, 이 5개 단어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아주 친숙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볼게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경기 변동이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경기 변동도 중요하고요. 그런가 부동산 시장의 상태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자, 아파트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60%를 점해버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가지고 따지면 아파트가 60%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 그렇죠. 시장과의 거리 중요하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입지라고 하죠. GTX가 우리 아파트 주변을 지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한 달 동안 1억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지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왜 가격이 비쌀까요? 그렇죠. 재개발되고 난 이후에 가치를 고려하죠.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부동산은 소멸성 재화죠. 부동산이 소멸성 재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반 소멸성 재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개발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죠. 마케팅이죠. 이 전체를 총괄하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론에서 학습해야 될 영역이 전체 몇 가지 영역이죠? 12개 단원입니다. 자, 이 12개 단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죠. 특히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고 우리 시험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철저하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자, 그래서 최근 10년간 우리 시험의 출제 비율을 따지면 감정평가가 1순위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엔 투자입니다. 금융, 그리고 정책, 수요 공급. 몇 개 단원이죠? 5개죠. 우리가 전체 몇 개 단원을 학습한다고 했습니까? 12개. 12개 중에서 5개 단원의 출제 비율입니다. 우리 시험은 몇 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겁니까? 60점을 받으면 합격해요. 물론 이제 과목당 40점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60점을 받으면 합격을 하는데 12개 단원 중에서 5개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렇다면 개론에서 60점이 목적이라면 12개가 아니라 5개 단원만 학습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5개 단원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 이외의 영역들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제 비율이 높다. 어떤 의미일까요? 학습해야 될 내용이 많다. 그죠? 예. 그리고 문제 수준이 조금 높은 것들도 다룬다. 그런데 출제 비율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습하는 범주가 좁다. 그리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가볍다. 그렇다면 5개 단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런 것들은 당연히 함께 정리해 두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해요. 자, 문제를 보시면. 근데 기존 10년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투자론의 문제 수가 확연하게 적어졌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적어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5개 단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변함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파트에서 문항수가 줄어들면 이 문항수가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5개 단원 안에서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 쪽이 많이 나왔죠. 정책이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종전보다 많이 나왔죠. 대신에 투자론 쪽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5개 단원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성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죠.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함양하려고 한다. 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말입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일까? 철저하게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제발 공부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합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도 우리에게 공부하는 방법과 시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죠.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면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준비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시험이나 가장 좋은 자료, 가장 좋은 교재가 뭘까?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출문제를 끝없이 강조, 기출문제를 끝없이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여기서 오류를 하나 범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이걸 외워버리죠. 물론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문제를 외우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외우시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출제 유형을 파악하시라는 뜻이에요. 아, 출제자들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출제 유형, 이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출제 유형을 안다고 해서 답을 빨리빨리 찾느냐? 또 그것도 달라요. 그럼 정답을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답을 말입니다. 직관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절대적으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말입니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답을 찍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강량구와 호흡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전달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걸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갭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갭 투자라는 표현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2년 전에요? 5년 전에? 아닙니다. 갭 투자는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제도예요. 자, 그렇다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투자 방식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갭 투자를 그렇죠, 마치 제약시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언제부터 갭 투자가 일반화된 것 같습니까?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분이 책을 썼죠. 1억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책을 썼더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책을 사고 보고 학습하고 실제 그렇게 갭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 갭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갭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죠. 갭 투자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상승케 만드니까 부동산 시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가 규제했던 거죠. 자, 갭 투자 한번 살펴봅시다. 갭 투자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매매값이 10억인데 전세값이 8억이래요. 자, 나는 이 집을 살아서 이 집을 사서 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유할 목적이래요. 그러면 보증금 8억을 안고 내 돈 2억만 투자하면 살 수 있죠. 얼마짜리 아파트를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결론 2억 주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12억에 팔았다고 전제합시다.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짜리 아파트입니까? 10억짜리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12억에 팔았다고 하네요. 그럼 수익은 얼마죠? 2억이죠. 10억을 투자해서 2억의 수익이 생겼으니까 수익률은 20%. 이 20%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10억을 투자한 겁니까? 아니죠.
2억을 투자한 거죠. 2억을 투자해서 2억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럼 수익률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입니다. 이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갭 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리하려면 총 자본 수익률이 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의미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시험용으로 전환시켜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찾아봐요. 여기서는 전세 보전금이죠. 전세 보전금은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이죠. 즉 부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렛대 효과에서, 자,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렛대 효과에서 갭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채예요. 부채가 없으면 지렛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커졌다? 아닙니다. 수익률이 커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요. 그렇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야 됩니다. 이 키워드 둘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갭 투자가 아니죠. 갭 투자는 콩글리시입니다. 실제로 사전에도 없는 용어고요.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렛대 효과는 하고 놓으면 지문을 읽으면 안 돼요. 빨리 찾아야죠. 뭐가 보입니까? 차입을. 즉 부채를 동반해야만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하죠. 자, 또 볼까요?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부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로 인해서 무슨 수익률이 커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 너무 틀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를 갭 투자를 설명할 때 아, 그런 것이 갭 투자구나. 오케이.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갭 투자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출제되며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량구만 명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명품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방금 지렛대 효과가 어떤 건지 설명을 했죠. 자, 당연히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죠. 그것과 답을 찾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는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키워드라고요. 자, 그리고 답은 빨리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직관적으로. 개론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7문제 내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0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대다수가 계산 문제는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나는 수포자인데 가능하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수학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공식도 필요 없으며 어떠한 수학적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저 강량구가 설명하는 것만 알면 그것만 파악하시면 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공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할 겁니다.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험 치는 그날까지 상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되는 만나게 될 교재들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교재는 이론서죠.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강량구는 1타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죠. 우리의 목적은 지식을 많이 함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고 그것도 단기간에 합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만난 거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이 방식대로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규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